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치선생 이강민입니다. 2022년 12월 15일 오늘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죠. 장 초반에 아마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어제 2400을 터치하고 흐름이 좋았는데 어젯밤 미국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은 전날이었었죠. 흐름이 굉장히 좋다가 장중에 꺾였었는데 어제 FOMC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리를 0.5% 인상한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역시 파월 의장의 발언이 문제가 됐죠. 파월 의장은 당분간 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결국은 금리에 대한 부담이 시장의 흐름을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분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연준의 점도표를 보면 내년 최종 금리가 현재보다 1% 정도 더 높기 때문에 다음번에 0.25%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3번 정도는 더 0.25% 정도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인상의 속도나 폭이나 이런 것들이 느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인상을 4번 연속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는 인상이 멈추든지 아니면은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연준의 정책 방향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은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미 시장에 나온 악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의 변동폭 그런 것에 따라서 금리는 얼마든지 또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큰 악재는 이제는 다 넘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악재를 맞이할 수밖에 없죠. 왜냐? 지금 연준과 한국은행의 금리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역대 최고치에 거의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외환 유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도 최소한 연준의 향후에 금리 인상하는 속도에 맞춰서 추가적인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굉장히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부동산에 관련한 대출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대출금리가 다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역시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고요. 당분간은 한국은 역시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제 흐름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있고, 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한국은 아직까지 미국보다는 금리가 낮습니다. 낮다는 건 그나마 기업이나 이쪽에서는 좀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금융시장을 봤을 때 금리가 역전됐을 때 급격한 외환의 유출에 대한 그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미 유출이 된다. 그런 부분의 그런 자금들은 이미 유출이 다 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선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이런 것들은 이미 6개월 1년 전에 다 나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거기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유출될 수 있는 자금들은 다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뭐 단기적으로 조금 이 빠져나가는 그런 그 금액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크지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악재는 다 나왔다고 봅니다. 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역시 불안감, 어떤 그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원래 예상은 12월 중순 이후부터는 시장이 갈 수 있다 그렇게 봤는데요. 벌써 중순이 됐고요. 12월까지는 크게 상승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미국 시장이 갑자기 폭등을 한다, 급등을 한다,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따라갈 수가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미국도 조정받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단기에 급등한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역시 연말까지는 그렇게 큰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1.6% 하락했고요. 2350 근처까지 왔죠. 자,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박스권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는 이 정도 박스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엄청나게 빠진다거나 엄청나게 상승한다거나 그런 흐름보다는 당분간은 이 정도 흐름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서정기전을 골라봤습니다. 이 종목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원전 관련주죠. 작년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데 뭐 작년에 그 악재성 뉴스도 있고 그랬지만 이미 그런 부분은 다 해소가 됐고요. 원전주들은 한 번은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최근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그런 그 부분을 또 언급을 하기도 했었죠. 향후에도 정부에서 원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떤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또 역시 전력의 어떤 수급에 대한 측면,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 세 가지를 다 고려해 봤을 때 원전 쪽은 부각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역시 향후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준가 전달하겠습니다. 6,500원, 6,200원, 6,500원, 6,200원 분할 매수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 보시고요. 수익은 20% 이상, 플러스 20% 이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한 번 정도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기준대로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수익률은 그동안 쭉 보여드렸는데요. 2021년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하반기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장기 종목 묻어두실 분들, 특히 직장인들 묻어두고 단기 종목은 가끔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 서비스를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저는 중기 종목을, 장기 종목을, 중장기 종목을 5종목을 추천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전에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수익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접근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또 추가로 신규 접근하실 분들에 위해서 추천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6개월, 1년 이상 봤을 때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을 했으니까요.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 오시면은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이렇게 오시면은 자세한 내용들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택촌놈 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